지난 6월 초 맹호부대 승진 훈련장에서는 통합 화력 훈련이 있었다. 발연장의 로켓이 불을 뿜어대며 쉴 새 없이 목표물을 향해 날아갔다. 공중에선 코브라 헬기의 로켓이 발사돼 목표물에 명중됐다. 일발 필살, 세계 최강의 첨단 무기로 지금 우리 군은 변모해 나가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안흥 시험장. 화재 진압용 호스를 이용해 물을 뿌리고 있었다. 화재 위험이 있어가지고 화재 예방 차원에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지금 155mm K676 추진장약 최종 확인 시험입니다. 이 포는 최대 사거리 한 40km 정도 나가는 포입니다. 사거리가 40km나 되니 발사 시험은 늘 바다를 향해 이루어진다. 신관 끼우는 겁니다. 시안 신관, 충격 신관 이런 종류가 있는데 시안은 시간을 조정해가지고 원하는 위치에서 터지게끔도 하고 충격을 받았을 때 터지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탄이 터지려면 신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지금 탄착지가 바다고 그래서 해양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실제 훈련할 때는 실제 고폭 탄두에 고활성 신관을 사용하는데 저희는 이제 시험 목적으로 추진장약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으로 비활성 탄두에 비활성 신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시험을 하고 검증을 해야 비로소 실전에 배치된다. 위험하진 않습니다. 이 실제 자체는 터지지가 않고 그대로 비활성이니까 그러니까 실제 탄두하고 무게 중량을 그대로 동일하게 맞춘 탄이 되겠습니다. 예. 바다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터지지 않도록 폭약을 빼고 실제 포탄과 똑같이 무게를 맞췄다. 이거는 탄에 저희가 요망하는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사격 방향을 정해놓은 겁니다. 저희가 해상이 안전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격을 위해서 지금 실시한 겁니다. 잠시 후 155mm K676 추진장약 최종 확인 수락 시험이 있을 예정이니 주변에 계신 분들은 총과 보호 및 개인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포에 탄을 장전하고 장약을 끼워 넣는다. 장약은 방산업체로부터 발사를 의뢰받아 이루어진다. 예, 뒤로 나오셔야 됩니다. 빗방울도 있고 습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추진제 시험이다 보니까 습기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썩 좋은 날씨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시험 못할 정도는 아니어서 판단을 해서 시험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순간 긴장감이 감돈다. 첫 발사가 성공했다. 그런데 무슨 일일까? 사람들은 전력 질주를 했다. 화재 위험성이 있어 한 발 한 발 발사될 때마다 사람들은 가슴을 쓸어내린다. 저기 화양 연기 있어요. 앞으로만 많이 떨어진 것 같아. 괜찮을 거예요 지금. 됐어. 이상 없고. 이거 평생을 여기서 근무하셨다면서요? 예. 올해 퇴직이셨고요. 네. 그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생각이 많이 날 겁니다. 30년 가까이 근무를 한 고창원 씨는 또다시 발사를 기다리고 있다. 신중하게 포탄을 장전하고 두 번째 발사를 준비한다. 시험 하나, 기준 하나 시험 둘. 네 발이죠, 네 발. 네 발요? 현재 이게 고온 처리로 63도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대기 온도가 좀 서늘하기 때문에 미리 갖다 놓으면은 온도 변화가 있어서 시험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제 그때그때
필요한 발수만큼 갖다가 쓰고 있습니다. 발사를 하는 데는 온도의 차이가 민감하게 작용한다. 탄의 속도, 발사거리 등 표준값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인 정찰기가 떴다. 공중에 떠 있는 무인 정찰기로부터 정보를 받아 타격 명령이 내려지면 전투기가 출격한다. 해군의 함정과 이지스함 등도 전투에 참가한다. 해군 함정에서는 포탄이 쏟아지고 미사일은 정확하게 목표물로 날아가 터진다. 최강의 첨단 무기로 무장한 지상군의 작전도 활발하게 전개된다. 우리나라의 국방과학기술은 세계 최고 실력을 자랑한다. 지금까지 양산된 소총과 기관총, 전차와 각종 포들이 우리의 기술력을 입증하고 있다. 최근에는 K11 복합 소총을 개발했다. 전자 칩이 내장된 탄약. 새로 개발된 20mm 탄약입니다. 이 탄약의 앞부분에 보면은 우리 그 전자 기술, MEMS 기술, 또 IT 기술 이런 것들을 잘 적용함으로써 이 속에 브레인 유닛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격 통제 장치에서 부여된 명령, 어느 지점에 가서 터지라는 명령을 얘가 받아서 발사 이후에 비행을 하면서 그 명령에 따라서 정확하게 지정된 위치에서 폭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K11 복합 소총은 총구가 2개로 기존의 소총탄과 20mm 탄이 발사된다. 또한 야간에도 적을 식별할 수 있는 조준경이 달려 있어 편리하다. 우선 병사가 목표물을 향해 레이저를 쏜다. 그 레이저는 되돌아와 적의 위치 정보를 탄알에 입력하고 정확히 날아가 파괴하는 것이다. 고개를 들지 않고 사격을 해도 정확히 목표물에 도달해 폭발한다. 올해 안에 군에 배치될 K11 복합 소총은 야간에 그 실력을 발휘한다. 야간 조준경이 달려 있어 멀리 보고 쏠 수 있다.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쏘았다면 K11 소총은 병사에게 천리안에 눈을 달아준 셈이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실험은 아군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적에게 많은 피해를 줄까를 고민한다. 물과 강풍, 저온에서 견딜 수 있는지의 실험을 1년 넘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K11 소총은 탄생하게 된 것이다. 20mm 탄알, 사수는 탄창을 결합해 몸을 최대한 엄폐를 하고 사격을 한다. 명중이다. 유리창 너머 건물 속도 보지 않고 레이저가 읽어오는 정보를 토대로 사수는 사격을 한다. 그야말로 일발 필사를 자랑한다. 사격 개시! 한 개의 폭탄이 수십 개의 탄이 되어 날아가는 확산탄.
K9 자주포. 각각의 병사는 자기의 위치를 찾아 포 장전을 한다. 이들은 반복 훈련으로 마치 제 몸을 다루듯 능숙하게 이뤄낸다. 세계적 명성을 쌓아가는 자주포의 화력이다. 적 헬기와 전투기를 잡는 세계 최고 명품 무기다. 위성 레이더가 장착된 비호는 영상을 보면서 정보를 확인한다. 마치 게임을 하듯 목표물에 사격을 한다. 공중에는 코브라 헬기가 나타났다. 명품 무기로 잘 알려진 전투용 헬기다. 우리가 개발한 최첨단 어뢰 청상어와 홍상어. 탄두에는 고열을 내도록 장치가 돼 있어 그 열로 적 잠수함을 뚫는다. 해군은 우리 영해로 들어오는 모든 적을 포착해 식별한다. 레이더에 포착된 잠수함은 통제실에서 즉시 파악에 들어간다. 함상에서 발사되는 어뢰는 바닷속을 자유롭게 유영해가며 미처 피할 틈도 주지 않고 명중시킨다. 첨단 무기로 무장한 우리 해군의 막강한 화력. 그것을 뒷받침하는 국방과학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을 자랑한다. 어뢰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공중에서 투하되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다. 최초의 전투함 인천함이 2012년도 후반에 인수될 예정이다. 인천함의 최대 속도는 시속 60km에 가깝다. 또한 국내에서 개발한 무기 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청상어는 물론이고 대함, 대공, 대잠수함 등 공격과 방어 능력이 향상된다. 서해 북방 한계선에 서북도서 방어 의지를 담아 전투형 군대 육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반드시 국가를 위해 나아가 싸운다는 일념 하나로 오늘도 대양을 누비고 있다. 최신의 기종인 F-15에 무기를 장착하는 과정이 제작진에 공개됐다.
단 1mm의 오차도 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장착을 한다. 무기를 장착하는 사람도 그것을 운용하는 조종사도 실제 폭탄을 쓰는 날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미사일의 렌즈가 움직인다. 조종석의 조종사가 헬멧을 쓰고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미사일의 눈도 움직인다. 바로 조종사가 목표물을 지정하고 있는 방향에 따라 발사가 되는 것이다. F-15의 무장 능력은 얼마나 될까? 네, 이 무장은 GBU-31이라는 제이담이라고 하는 정밀 유도 폭탄입니다. GPS 유도 방식을 이용해서 항공기에서 표적까지 24km 떨어진 반경에서 투하가 되면 24km를 이렇게 자유낙하하면서 정밀하게 GPS 수신을 받아서 정확도가 3m 이내까지 타격할 수 있는 무장이 되겠습니다. 요 앞쪽에 요 탄두는 재래식 무장에 GPS 유도 키트를 장착해서 고정된 표적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폭탄이 되겠습니다. 재래식 폭탄에 위성 추적 장치를 달아 정밀 유도가 가능해졌다.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등 양쪽 날개에 단 무기만 해도 그 위력을 실감할 수 있다. 출격을 준비하는 F-15. 출격에 앞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병사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한미 양국은 대규모 편대군을 운용한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의 방사포와 지휘부, 핵심 군사시설을 무력화시킨다는 작전이다. 우리나라 국방기술을 책임지는 국방과학연구소. 그곳에 전차의 아버지라 불리는 사람이 있다. 김 박사는 보다 나은 전차의 자료를 찾아 연구하고 있었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지금 요철 지형을 주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의 구경은 120mm라는 큰 구경을 갖고 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탄이 날아갈 때는 그 가늘은 화살같이 생긴 탄자가 나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화살같이 길고 가늘게 만들면 적 탱크를 파괴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뾰족해가지고. 발사된 포탄이 중간에 폭발이 되면서 뾰족한 화살 모양으로 바뀌어 전차를 뚫고 들어가 폭발한다. 전차장, 포수, 조종수 모두에게 이 전자 영상 화면을 제공해서 자기가 전장 중에 어디에 있는가, 그다음에 내 전차는 어떤 상태인가, 아군의 전차들은 어떤 상태인가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전자기술이 총 동원돼서 지금 적용되어 있습니다. 조종사는 화면에 나타난 적 정보를 보고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2013년에 양산에서 배치가 됩니다. 군에. 전차의 기능, 성능 이런 것이 획기적으로 증대가 되기 때문에 그건 지상 전력이 크게 증강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적 전차의 대부분은 최고 시속 40km다. 이보다 속도가 늦으면 적의 타격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다. K2 전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70km다. 자동차 속도계가 80km에 가까운데 그 속도를 따라잡는다. 전차의 빠른 속도는 포탄을 발사를 하고 그 자리를 신속히 벗어나 적의 타격으로부터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또한 높이를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다. 그만큼 은폐, 엄폐가 가능하다. 전차를 완전히 쭉 낮추면 전차에 전체적으로 노출되는 면적이 줄어요. 우리 전차가. 그래서 적이 우리를 공격할 때 맞출 수 있는 면적을 확 줄입니다. 근데 전차를 앞으로 많이 끼우리게 되면은 이 포가 내려갈 수 있는 각도가 더 커져가지고 저 아래에 있는 타겟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차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든지 상관없이 포는 항상 타겟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수가 이제 그 공격을 할 시간을 정하게 되면 바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가 되겠습니다. 최고의 명품 무기로 2013년에 양산에 들어갈 K2 전차. 산악지형으로 이뤄진 우리나라는 경사도가 급하다. 60도의 경사를 가볍게 오른다. (1500마력의) 힘. 수십 톤에 달하는 차량을 끌고 간다. 1500마력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궤도가 굴러가면 궤도가 이제 그 마력을 잡아먹죠 일부. 그럼 나머지로 이제 구동을 해야 하고 가속도를 시켜야 되는데 그때 여유로 쓸 수 있는 동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이런 엔지니어링, 공학적 설계하고 설계 검증할 때 쓰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 이쁘다고요. 저희가 우리 손으로 만든 전차가 돼서 그런지 항상 보면 애정이 가고 아주 잘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생겼다는 게 모양상에도 물론 잘 밸런스가 돼 있지만 전차의 기본 성능인 기동력, 화력, 생존성, 그다음에 정보통신 능력 모든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진 아주 멋진 전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포장 도로에서도 최고 속도를 내며 달린다. 탄이 날라오면은 예를 들어 대전차도 탄이 날라온다고 예를 듭시다. 날라오면 그 레이더로 날라오는 유도탄을 방향, 속도 이런 걸 측정을 해서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일이 이 특수 연막탄을 발사해서 차장을 시켜가지고 날라오는 유도탄을 유도 교란해서 못 맞추도록 하는 그런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다른 개념은 날라오는 탄에 대해서 대응하는 탄을 쏴서 직접 맞춰서 파괴시키는 그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레이더가 마찬가지로 유도탄을 디텍트를 하게 되면 여기서 특수탄이 나가서 그 방향으로 오는 유도탄을 그냥 직접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전차 근처에서 유도탄이 완전히 파괴돼서 무력해갖고 맞기 전에 없애버리는 이제 그런 형태의 방어 시스템입니다. 국방개혁에 따라 병력은 축소하고 기동성과 화력이 뛰어난 첨단 무기를 활용하는 작전으로 바뀐다. 육군의 작전 중심을 공격적인 작전 태세로 바꾼다는 의미다. 근본 훈련은 육군의 전 지상 전력과 공군 전력이 합동으로 참가하는 훈련으로서 대국민 신뢰성을 증대시키고 현 안보 상황과 연계하여 전투 승리를 할 수 있는 부대로 거듭날 것을 국민 여러분께 약속하겠습니다. K1A1 전차는 K1 전차를 개량한 현재 육군의 주력 무기다. 백발백중을 자랑하는 B5와 K9 자주포 등은 막강 전력을 뽐낸다. K1A1은 사정거리 2km 내의 모든 목표물에 대해 명중률이 99%에 달한다. K1A1 전차는 기동 중에도
또 정지간에도 사격이 자유로워 그 우수성이 입증됐다. K1, A1 전차의 전자식 사격 통제 장치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로 2km 이상의 표적에 대해 정지간은 물론 이동간 사격 시에도 백발백중의 명중률을 자랑하는 세계적으로도 그 능력을 인정받는 우수한 장비입니다. 승무원과 전차가 하나 되었을 때 전차 한 대로 적전차 10대를 능히 제압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차 승무원은 자나깨나 전투 승리와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차장은 방향을 포착하고 이어 공격 명령을 내린다. 스물둘 공격! 연평도 포격 사건 이후 K9 자주포는 더욱 중요한 무기로 평가받고 있다. 발각 주로 대판. 사각 3들고. 조기도 신호 걸어. 포탄은 수동이 아니라 자동으로 장전된다.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 카미 수박이 리퍼 잠금. 전기 정렬. 탄 전달. 난도 안청 여버기. 배쇄 기방 여버기. 패스. 전자 시스템으로 이루어진 K9 자주포는 최고속도 70km. 포탄 서너 발이면 축구장 넓이 크기는 초토화가 된다. 여기는 지금 통제원, 발사형 통제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안흥 시험소. 다련장 로켓포의 성능을 시험 중이다. 72.4초 M270 발사대 명령 사격제형과의 차이는 방위각 0.2mm, 고각 0mm. 군에 이제 납품되기 전에 최종 우리가 저 만들어진 로켓 포드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는지 확인하는 그런 성능 확인 시험이 되겠습니다. 반경이 지금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아마 축구장 저 한 발이 아마 축구장 하나 정도 될 겁니다. 아마. 여기는 지금 통제원, 사격 통제원은 계측 벙커로 철수하고 발사장 통제원은 사격 통제원 철수를 확인하라. 여기는 발사장 통제원, 현재 사격 통제원 철수 준비 중. 잠시 대기. 귀 막으실 거 혹시 있어요? 네, 있어요. 귀마개. 아, 귀마개는 있으시고 포갑이 좀 있어요. 약간. 여기 발사장 통제원, 안전 상태 영호. 하나 무장 완료. 여기는 지금 통제원, 사격 통제원은 제1탄 사격을 실시하라. 여기는 사격 통제원 제1탄 발사 10초 전. 6 5 4 3 2 1 발사. 3 2 1 발사. 강한 폭발음을 남긴 채 날아간 로켓 포탄의 정보는 레이더의 추적을 통해 지휘 통제실로 전송된다. 탄이 비행하는 상태, 방향, 온도 등
다양한 정보가 분석되어 화면에 들어온다. 탄이 발사되어 목표 지점에 날아갈 때까지 긴장을 늦출 수가 없다. 탄이 비행하는 시간을 나타내는 시계. 안전통제와 발사장 통제원은 시험장 안전상황을 확인하라. 첫 발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자 안전 상태를 점검하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국방과학기술연구소의 모든 시험은 비공개가 원칙이다. 1. 발사. 정상 발사. 정상 위치. 해제. 개발되는 모든 무기의 성능 시험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기파가 유도탄에 맞고 되돌아오는 신호를 다시 포착을 해서 유도탄이 움직일 때 자동으로 따라가면서 추적을 하고 수신되는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유도탄, 포탄, 항공기, 선박 모든 움직이는 기동하는 표적을 모두 추적합니다. 1. 발사. 발사가 되면 레이더 기지에 있는 연구원의 손길은 바빠진다. 대여섯 개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고 그에 따른 정보를 통제 지휘본부로 내려보낸다. 여기는 사격통제원 제5탄 발사 10초 전. 9, 8, 4, 3, 2, 1. 발사. FA-50의 비행 훈련이 있는 제3 비행 훈련단. 권 연구원은 예비역 공군 중령이다. 기존의 T-50, TA-50, 그다음에 T-50 브라보, FA-50 승차감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같은 항공기고요. 비행기 성능도 거의 비슷하고 단지 이제 무장 장착 능력을 좀 더 이제 배가시키고 뭐 레이더라든가 RWR 뭐 그런 이제 셀프 프로텍션 장비들이 더 추가되고 그런 것들입니다. FA-50 경공격기는 T-50을 개량했다. 최근에는 인도네시아에 수출까지 하면서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KT-1 훈련기와 제트 엔진의 T-50 항공기는 조종사들의 비행 훈련을 효율적으로 이뤄내고 있다. FA-50 경공격기. 무장 능력 또한 뛰어나다. 현재 보시는 폭탄은 현재 이라크전에서 그 성능을 입증받은 무기입니다. 이 확산탄은 CB105라고 불리는 확산탄에 현재 뒤에 장착되어 있는 키트에 의해서 INS로 불리우는 항쟁 장비에 의해서 정밀 유도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고도까지 이 텔 키트에 의해서 정밀 유도되어서 일정한 고도에서 상계되면 40개의 그 자탄으로 분리되어서 상계되어 있는 그 탱크나 장갑차들 그 여론을 가지고 있는 표적에 대해서 각각의 표적에 대해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유도 무장입니다. FA-50의 조립 라인은 그 자체가 보안이다. 따라서 부분적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만든 공격기인 FA-50은 20만 개의 볼트와 너트, 그리고 15km에 달하는 배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다.
지금 뭐 대한민국 공군에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전투기들에서 쓰고 있는 그런 무장들에 더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밀 폭격을 할 수 있는 그 폭탄을 그 지금 능력을 지금 시험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장한 채 비행하는 공격기를 생산해낸다는 자부심으로 생산 라인은 분주하다. 이제 바깥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엔진을 달아야죠. 엔진 부분을 네. 달고. 엔진 달기 전에 그 이제 마지막 시스템 점검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게 항공기가 최고 적은 단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는데 사람 손이 엄청 많이 가는 거라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2013년이면 공군에 인도돼 공군 전력화에 적극 기여할 것이다. 자동차로 얘기하면은 그 전선, 배선 뭐 이런 거 있죠. 그걸 이제 와이어 하네스라고 합니다. 너무 기쁘죠.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개발한 항공기인데 세계적으로 이제 간다니까 저희들의 꿈입니다. 꿈을 하나 이룬 거죠. 제1훈련 비행단의 비행 전 브리핑. T-50 모형 비행기를 들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투 조종사를 키우는 비행 훈련단에서 조종 학생들은 T-50을 어떻게 느꼈을까? 저희가 그동안 받아왔던 훈련기보다는 아무래도 전투기다 보니까 더 속도감도 더 느끼고 더 많은 체력이 요구하는 그런 훈련기입니다. 비행 나가기 전 장구류를 착용하는 학생 장교. 비행에 있어 중요한 것이 바로 G슈트다. 압력을 막아주기 때문. 예, 이제 브리핑 다 끝나고 이제 항공기 탑승하러 나가는 준비정은요. 이륙 전 최종 점검을 한다. 예전에 비행 훈련을 하는 기종은 외국산 호크기였다. 이제 국내 순수 기술로 만든 우리 비행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조종하게 된 것이다. F-16 기종과 동시에 훈련을 하고 있는 FA-50은 뛰어난 장점이 있다. FA-50은 초정밀 레이더로 탐지 범위를 확장하고 정밀 유도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 또 야간 임무 수행 능력을 추가했다. 그런 기존 항공기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F-16과 비슷한 비행 특성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훈련기로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훨씬 그 기동이 부드러운 그런 느낌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비행이 쉽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링크를 이용을 해서 미군과 그리고 육군, 해군의 그런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우군의 위치, 그러니까 지상군, 해군, 공군을 포함한 그런 위치 같은 것도 정보를 받을 수 있고 기타 여러 요격 지시라든가 이러한 지시를 말 없이 다수가 네트워크에 참가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비행을 마치고 들어오는 T-50. (60, 70년대) 도입한 A-37구와 F-5 등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계획이라고 한다. 조종사들은 하루 서너 차례 비행 훈련을 통해 숙달을 한다. 오늘 그래서 이제 부대 올라가서 공대공 과정에서 서로 적기랑 공격기에서 이제 기동 연습한 거거든요. 오전에 못한 거 해갖고 안 잡는다. 콜이 안 나오니까 콜이. 터치도 하고 해야지 네가 세도.
때 끝날 때 셋업하고 따라가는 거 펀치 이게 셋업이 안 되죠, 그렇지? 비행 후 브리핑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장비로 비행기를 타고 내릴 때까지의 모든 과정이 수록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내장돼 있는 GPS 자료랑 어떤 모든 연관된 그런 것들을 다 수집해갖고 이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전환해서 3D 화면하고 그런 걸로 다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조종사는 시뮬레이터로 비행 숙달을 한다. 교관은 그것을 보면서 지도할 수 있다. 이 TO10 시뮬레이터 장비는 실제 TO10 항공기가 비행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타 시뮬레이터에 비해서 실제 비행 환경과 가장 유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 조종사들이 실제 비행 훈련에 임함에 앞서서 비상 상황, 이런 상황들을 미리 시뮬레이터를 통해 접해봄으로써 실제 그런 상황들이 닥쳤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조종사는 교관의 지도에 따라 자신의 기량을 보완하고 또 숙달한다. 너 그렇지. 다시 한번 들어가 봐. 시뮬레이터로 비행 훈련하고 그것을 실전에 대비해보는 비행. 실전 같은 훈련은 매우 중요하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친환경물질센터. 100여 원에 가까운 개인 재산을 국가에 헌납한 어느 할아버지의 말이다. 수명이 다 된 탄약은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동안은 과거에는 그저 야외에서 태우거나 터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친환경 문제가 대두되기 때문에 친환경적인 기술로 처리를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그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또 추진기관이라고 불리는 곳에 추진제가 들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고에너지 물질인데요. 이것들을 회수를 해가지고 재활용을 하거나 파괴적인 고에너지 물질이 인간에게 유용한 고부가 물질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연막탄으로부터 고순도 인산을 얻어서 이렇게 LCD 식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또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첨단의 무기가 계속 개발되어 나오는 현재. 미래의 전쟁은 어떻게 될까? 지금 이제 현대전의 양상이, 전장의 양상이 그동안의 지해공 3차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미 우주 사이버로 이렇게 확대가 돼서 5차원 전장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5차원 전장화에서 전쟁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고 또 멀리 볼 수 있는 감시 정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감시 정찰을 통해서 들어온 그 정보를 가지고 결심할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지휘 통제 요소가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휘 통제가 되면은 그것을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 체계에 연계해서 정밀 타격이 가능하게 하는 감시 정찰, 지휘 통제, 그다음에 정밀 타격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그 세 가지 요소가 네트워크로 실시간 연동되어야 합니다. 국방과학기술에 매진한 지 올해로 불혹의 나이를 넘겼다. 첨단 무기 개발에 매달린 결과 오늘날 우리가 만든 전투기를 수출까지 하는 쾌거를 누렸다. 앞으로도 IT 강국에 걸맞게 창조를 넘어선 새로운 첨단 무기가 필요한 때다. 스물둘 공격! 전쟁은 전쟁 억지력을 갖추었을 때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